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2020년을 돌아보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코로나19였습니다. 요즘 또 그렇죠. 재확산이 되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려워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경제 회복 위해서는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도 정책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은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지난 1년에 우리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이 제일 열심히 했죠. 예, 결국은 이제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 방향을 제시하지만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는데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협조하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래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전 지구적인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잡히는 듯 싶더니 재확산되면서 더욱더 걱정이 커졌잖아요. 이 재확산의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수고하셨다 했지만 재확산의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각자의 경각심 저하입니다. 또 단계별로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질병관리청에 의존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고 보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얼마나 질병관리청이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그 줌바 댄스라는 게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전화 와서 거기서 줌바 댄스 하냐고만 묻고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기에서 태봇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짐 그 엑서사이즈도 하고 등등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선 공무원들은 줌바만 안 하면 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기 시작했고 킥복싱은 안 되고 그냥 복싱은 되고 예, 이런 네. 예.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즉시 반영해서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정리를 해주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좀 갑작스럽게 승격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처별로 소위 말하는 칸막이, 가르마 이런 현상 때문에 좀 소통이 좀 덜 됐던 결과이다 그렇게 봅니다. 3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진할 때 혹시 컨틴전시 플랜이 정부에는 있나요? 정부는 아마 계속 고민을 하겠죠. 정말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요. 중국이 처음에 저렇게 힘들다가 잘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환경이 다르긴 한데 중국에서 한참 조정이 잘 되고도 일반 주민들은 외출 허가는 물론이고요. 2점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어요. 집하고 직장만. 그 동선에서만 사람이 있어야 되지 딴 데로 돌아다니면 안 되도록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호주 같은 데서도 지난 여름에 거기는 겨울이니까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일일이 경찰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식 검문을 했어요. 어디 가시느냐. 그렇게 했고 집안에서 가정끼리 못 모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2가족 이상 못 모이게 했을 때는 집집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심한 과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가고 우리끼리 정말 슬기롭게 잘 자제해서 그렇게는 안 가야 되겠죠.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5단계와 3단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웬만한 데는 일단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규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센터가 물론 다 지금 닫은 데도 있지만 완전히 다 닫고 대형 백화점, 마트 뭐 이런 데 다 닫고요. 심지어는 뭐 이발소, 미장원도 다 닫도록 이제 그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계를 보면서 이제 설마 3단계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일이 이제 고민은 좀 덜 해봤지만 네. 실제로 대형 백화점에서 감염이 전파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겨울 스포츠도 바깥에서 스키 타는 거, 스케이팅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모여서 따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잠을 자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까지는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예, 그러면 경제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리프트가 돌아가듯이 경제는 돌아가고 모여서 식사하고 마스크 벗고 밀집된 환경이 있는 것만 좀 막아준다면 우리가 지금 다 정해놓고 와 이거는 완전히 문을 닫는 거야. 국민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선언하는 일은 없게 되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3단계를 적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정부가 1.5, 2, 2.5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다 하고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응용이 있었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걸지도 몰라요. 항상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뭐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3단계 마지막 단계이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되면 정말 더 강하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이제는 이미 공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응용을 하자는 거죠.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자. 스키장 문 닫는다고 감염이 안 퍼지는 건 아니다. 지금 지난 12월 달에 스키장에서 퍼졌을 때 그거는 시즌반과 기숙사에서 퍼진 거지 스키 슬로프에서 퍼진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 예. 근데 사람들은 스키장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비를 하고 까딱 잘못하면 한겨울 또 이렇게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다음 겨울도 또 이렇게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잘 정리해서 있다가 활동을 활동대로 하게 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자꾸 새로이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국민을 더 우려스럽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병상 부족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료 장비,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의료 붕괴 위험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대구에서 첫 파동이 났을 때에 병상 부족 생겼고요. 네. 예.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중환자들이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3차 유행 때도 집에서 대기하고 입원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네.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의료계 많은 사람들은 대구에서의 그 병실 부족을 보면서 겨울이 되면 틀림없이 코로나19는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도 틀림없이 병실은 부족할 것이고 만일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인 거의 절반의 주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주력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수도권이 허물어지면 이거는 큰일이다 했는데 일부 허물어졌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좋은 나라에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대기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평소 네. 같았으면 뭐 대서특필하고 난리 났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래서 저희는 좀 이 부분은 정말 아쉽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병실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아무 병원에나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를 몇 명 보물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심병원을 만들고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할 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걸 전국에 한 5개 내지 7, 8개 차려놨더라면 지금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쉽네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난 여름부터 그런 준비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그 병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다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원래 입원했던 환자들, 입원할 환자들은 주변에 병원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대형 병원만 생각하시지만 조금 옆에 동네를 살펴보시면 100병상, 200병상, 300병상짜리 병원이 굉장히 많고요. 병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예,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민간에서는 일반 환자를 국공립병원에 있던 일반 환자를 수용을 해주고 국공립병원은 본래의 목적인 국민 전체의 안위를 위한 건강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병실 걱정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언제쯤 접종을 할 수 있을지, 또 안정성은 검증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백신은 DNA 백신이라고 그 mRNA보다 또 그 앞에 있는 백신입니다. 네. DNA를 갖고 핵산을 갖고 만드는 백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 항원을 단백 항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백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는 기술이 좀 덜 발달이 돼 있는 편이고요. 더 문제는 이 백신을 제대로 효능을 보려면은 우리나라의 환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00명은 백신을 맞고 10,000명은 백신을 안 맞고 살아가다가 그중에 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중에 수백 명이 걸려줘야 오페가 좀 있습니다만 걸려줘야 양 그룹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발생률로 봐서는 10,000명씩 해서 그중에서 몇백 명이 걸리질 않아요. 우리는 10만 명에 100명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외국으로 가야 되고 외국으로 갔을 때에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개발적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빨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만일 이것이 독감같이 매년 찾아오는 겨울마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된다면 좀 늦더라도 우리 고유의 백신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들의 걱정은 아마 일단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지금 치료제 개발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치료제는 뭐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제 개발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한 바이러스 병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좀 가벼운 환자들이 그 치료제를 받고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네. 1차 목표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백신과 치료제는 멀었다. 거의 불가능하다 했던 이유가 백신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치료제는 10년 정도 걸려야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간에 무수히 실패를 거치고, 그래서 백신은 정말 빨리 나온 겁니다.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빨리 나온 건데 치료제도 아마 나오긴 하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체들, 바이러스들은 특히 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를 죽인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치료제 죽인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놓은 염증, 뭐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 한참 나왔잖아요. 그 염증으로 네. 인해서 그 다음 치료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고 네. 걸리더라도 초기에 치료는 가능하겠으나 어느 정도 심한 중증으로 이행을 했을 때는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치료제가 나오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그렇군요. 또 영국에서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한 번 걱정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어떤가요? 이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도 처음부터 예견이 됐었죠. 이 바이러스는 RNA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복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아니에요. 네. 무생물도 아니고 애매한 건데, 가운데 있는 건데,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 세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기의 그 핵산 물질을 계속 번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복제를 계속 합니다. 카피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000개를 카피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에러가 난, 복제를 잘못한 그 바이러스가 우연히 번창을 하게 되면, 번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변이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복제를 했는데 그것이 독성이 더 강해졌다고 보세요. 또 전파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변이가 돼서 커지는 거고, 이 변이가 쫙 번지게 되면 다른 비슷한 자기네들 형제 바이러스는 줄어들고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영국에서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영국에서는 9월 달부터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런던을 중심으로 확 퍼진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더 강한 거예요. 네. 같은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얘가 더 강한 거예요. 나중에 막내가 더 제일 강한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혹시 잘못해서 백신을 무력화시킬지 모르겠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전파를 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 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변이가 나올 때마다 걱정들을 하는데요. 이 RNA 바이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제를 할 때 항상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변이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못 따라갈 정도의 큰 변이가 나타나면 백신 실컷 만들어놨는데 무효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만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실 동안에 메르스 사태, 지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성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화가 적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질병관리청이 되어야 된다, 혹은 질병관리본부가 또 다른 조직으로 승격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가서 3개월째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권한이라든지 자격, 위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능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청으로 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미리 이미 하고 있겠지만 가장 실력 있는 자들이 많이 모인, 감염병뿐만 아닙니다. 만성질환도 질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모인 국가의 특수한 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소방청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뭐 민간에다 물어봅니까? 예,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민간에다 물어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질병관리는 이렇게 민간의 전문가가 많습니까? 저같이 하고 나온 사람도 네. 지금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그래서 내부의 전문가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덜 내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진짜 전문가를 모아야 되고 그걸 모으려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도 역학조사관을 모으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더 많은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게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서 실력자들을 모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내에서의 위상, 특히 이런 감염병을 대할 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소위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대통령이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전권을 주고 책임도 묻고 협조를 잘해주고 하는 그런 질병관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면역력에 대한 오해 풀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평생 감염병을 보면서 별로 면역 생각을 안 하다가 네. 이제 그 면역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워낙에 코로나19가 기세가 드세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그 지식으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뭐
뭘 먹으면 좋다, 뭘 네.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각자 항체가도 각자 다릅니다.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고 그게 병적이라면 치료제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면역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고 그것이 네.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고루고루 드시고 신선한 음식 드시는 거 참 좋고요. 네. 이제 뭐 음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항산화제다 뭐 이런 이제 음식들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럼 집중 드시면 안 돼요. 예. 고루고루 드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운동 중에서는 저는 산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를 뭐 야외에서 좀 쓰라 그러지만 사람이 없는 야외에서는 쓰지 마세요. 안 쓰셔도 돼요. 이 지금 괜찮아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마스크 열심히 쓰다가 실내 들어가면 벗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꾸로 된 겁니다. 아. 예, 아무도 주변에 없는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천변이라든지 가까운 산이라든지 거기서는 마스크 벗고 천천히 사색을 하면서 걸어주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확실하게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고 상상도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거 아니라도 지금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점인데요. 국민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들은 이제 정말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질병관리본부장을 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1년 반을 외치고 다녔는데요. 하나는 손 씻기, 하나는 기침 예절입니다. 이 기침을 할 때 그냥 콜록콜록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꼭 이렇게 가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여기 묻어서 끝나는 겁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또 마스크를 더불어 알게 됐기 때문에 개인 위생 잘 지키시자. 예.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을 더 높여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그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감염이란 걸 몰랐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쪽 지식을 좀 더 알고 계시면 응용도 가능하리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병실 부족입니다. 사람이 아픈데 병원에 네.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빨리 삽질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험이 많았으니까 다음에는 질병관리청에 더 많은 전문가를 모아서 거기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좀 더 듬직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절망을 보내고 희망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죠. 2021년엔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